안녕하십니까, 양승경입니다. 아메바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당 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당 채산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내 매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당 채산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요소, 사내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바 경영의 사내 매매 이 시스템은 조직과 조직 사이에 업무를 주고받을 때에 외주관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모든 조직들은 아메바 조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메바 조직으로 일단 그룹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조직의 시간당 채산을 따질 수 있는 수입을 발생시켜야 되고 원가가 지출되어지고 이익을 딸 수 있는 채산 아메바, 그리고 이 채산 아메바를 지원하지만 수입을 따질 수 없고 비용을 발생시키나 이익을 따질 수가 없는 조직인 비채산 아메바, 이렇게 채산 아메바와 비채산 아메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내 매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핵심적인 조직이 이 채산 아메바를 구성하고 있는 두 성격의 아메바입니다. 수익 아메바와 사내 매매 아메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채산 아메바는 크게 수익 아메바, 사내 매매 아메바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채산 아메바는 전사적인 비채산, 부분적인 비채산, 그래서 편의상 전사 비채산, 부분 비채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아메바들은 어떤 아메바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수익 아메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업 부분의 아메바들이 거의 다 수익 아메바입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고객이 존재하고 있고 이 외부의 고객들한테 상품과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상품과 제품과 서비스의 단위별로, 아이템별로 세분화시킨 조직들을 바로 수익 아메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품과 제품과 서비스 외에 한 걸음 더 나가면 고객별로도 이 아메바를 세분화시키면, 조직을 세분화시키면 이 세분화되어 있는 조직들이 바로 수익 아메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내 매매 아메바는 수익 아메바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수익 아메바를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익 아메바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아메바들을 사내 매매 아메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익 아메바별로 1대1로 대칭될 수도 있고 1대 N으로 대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사비채선과 부분비채선은, 전사비채선은 전사를 상대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아메바들인데 이 아메바들은 일상적인 요청이 없이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사 비치선에 해당되는 업무들은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해서 수익 활동, 채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부서들을 우리는 비채선 아메바 중에서 전사 비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부분 비채선은 뭐냐? 전사 비채선은 전사의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지만 부분 비채선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부문,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뭐 사업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본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뭐 영업사업부, 영업본부, 생산사업부, 생산본부 내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 부문들만 오로지 서비스를 담당했을 때 그 조직을 우리는 부분 비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수익 아메바는 주로 영업조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내 아메바로부터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아서 자기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아메바를 이 수익 아메바, 주로 영업조직이면서 바로 사내 매매에서는 사내 구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사내 매매 아메바로부터 서비스를 사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내 매매 아메바는 생산이라든지 서비스 부분, 직접적으로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또 서비스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영업의 정상적인 활동, 수익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조직들은 바로 사내매매 아메바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매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사빛재산은 글자 그대로 전사를 지원하고 있는 빛재산 아메바이기 때문에 여긴 거래 대상이 아니고 주로 인사나 총무나 재무 등에서 이런 지원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통비로서 서로 합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부분비재산은 영업 부분에 있으면 영업관리, 생산 부분에 있으면 생산관리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거래는 하지 않지만 영업이라든지 생산을 위해서 이 조직의 공통비는 오로지 그 조직에만 배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업관리를 생산관리에 속해 있는 아메바, 생산 부분에 속해 있는 아메바의 공통비를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비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조직들의 리더는 지금까지는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책임자들은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직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조직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바 조직에서 리더는 조직의 직위가 높다 그래서 무조건 그 리더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분화되어 있는 각각의 조직들을 운영할 때 그 조직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지식이 많고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아메바 조직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생산 부분에 영업 출신들이 장으로 왔을 때 기존의 우리 조직관리의 원칙에서는 생산 부분에 새로운 영업의 경험이 있는 영업 출신의 부장이 부임해 왔을 때 그 생산 부분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영업 부서장 출신의 생산 초임 부서장이 그 업무를 진행하지만 아메바 경우에서는 영업 부분에서 생산 부분에 오면 생산에 해당되는 일을 잘 모르니까 기왕에 그 조직에 있었던 생산 업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아메바를 담당한다고 할 때는 그 아메바 리더를 임명이 되어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메바 조직 간의 사내 매매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조달부서, 흔히 자재부서라든지 구매부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총무 같은 데서도 사내 손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고 있죠. 그러면 조달해서 10이라는 원가를 발생시켜갖고 구입한 모든 것들을 다음 단계 사내매매 1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내매매 1이라는 조직으로 보낼 때는 사내매매 1이라는 조직은 사내 조달에서 만들어진 원가 10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내매매 1은 다음 부서인 자기 업무의 다음 단계인 사내매매 2로 판다 그럴 때 자기가 25를 판다 그러면은 이 사내매매 1은 조달로부터 구매한 10에다가 자기들이 순전히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공헌한 매출 15를 더해서 25를 사내매매 2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내매매 2는 다시 이 사내매매 1에 25를 사내 구매했으면 자기들이 순전하게 자기들의 노력을 거기다가 다시 개입을 시켜갖고 35라는 공헌 매출을 만들어서 원래 구매한 25에 자기들 노력 35를 더해서 60이라고 하는 것을 영업에 판매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업은 사내 구매 60에 사회 매출 100이라는 매출이 원래 일어나고 이 매출을 위해서 조달이 사내 매매 1에 판매하고 사내 매매 2에 사내 판매 1은 조달 원가 자기들 원가를 합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영업이 매출 100으로 하면 영업이 회사의 전체 이익 42를 영업이 만들었다라고 간주하고 이익은 모두 영업에서 공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메바 경우에서는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조달은 10이라는 판매액을 가지고 있을 때의 순전한 조달은 그 전에
사내 구매한 게 없으니까 조달은 사내 판매 10에 공원 매출 10입니다. 순매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순매출은 다른 부서의 도움이 없이 순전히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매출액에 기여한 부분, 공원 매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순매출에 자기들의 원가 9라고 가정하면은 이익은 1입니다. 사내매매 1은 자기들의 순매출이 15고 자기들의 원가가 4라 그러면은 자기들의 이익은 11. 사내매매 2는 순매출이 35면은 자기들의 원가가 15면은 이익은 20. 이래서 영업은 10이라는 이익이 만들어지고 전사적으로 40이라는 이익은 조달에서 1, 사내매매 1에서 11, 사내매매 2에서 20, 영업에서는 10 해서 합쳐서 회사 전체의 40이라는 이익은 지금까지는 사내매매를 하지 않으면은 영업에서 40일을 다 이익으로 만들어냈다고 보는데 이 아메비경을 하게 되면은 40이라는 이익은 조달에서 1, 사내매매 1에서 11, 사내매매 1에서 20, 영업에서 10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바 경영에서는 이익은 영업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은 영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문, 그 부분, 사내매매 조직들에서 이익은 만들어진다라는 전제가 있어서 이 사내매매에 해당되는 조직들이 기업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들이 제대로 아메바경영을 수행하면은 기업은 부가치를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할 때 적정 가격은 이남훈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0%는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 회사들이 영업이익의 적정 목표를 보통 회사들은 한 10%를 봅니다. 그런데 인류 기업들은 15에서 20%의 이익률을 만들어내야 이 기업들은 인류 기업이다, 선진 기업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통계를 보면은 연봉이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을 놓고 보면은 고임금 저임금비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임금 저임금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사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회사 전체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중에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임금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개인들이 받는 급여 수준은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개개인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높지만 전체 부가가치에서 개인들이 받아가는 전체 급여의 합계 비율은 낮다. 그래서 고임금, 저임금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모든 기업들의 바람직한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특징은 바로 고임금, 저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가능해지려면은 이익의 비율이 15에서 20%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 사내 거래 가격은 전체적으로 회사가 얻어낼 수 있는 10%, 15%, 25% 내에 있는 이익들을 상호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서 적정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메바간 사내 거래 시에 어떠한 구성 요소, 구성 원가를 가지고 거래를 하느냐, 그 적정 가격의 판단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내 매매 아메바와 사내 매매 아메바에는 사내 판매 아메바와 사내 구매 아메바가 있는데 사내 판매 아메바는 자기들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내 구매 아메바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모든 원가를 자원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원원가에 적정 판매 이익을 붙여서 사내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내 판매액은 사내 판매 아메바에서는 사내 판매액이 되지만 사내 구매 아메바에서는 사내 구매액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자원원가는 직접비, 사람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비용들, 비인간관계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접비의 인간관계 비용이 합쳐져서
자원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원원가에 적정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적정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메리카에서는 제일 중요한 컨셉이 내가 회사로부터 수혜받고 있는 비용, 나로 인해서 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원가를 발생시키면 그 원가에 내 인간관계 비용 이상의 적정 이익을 붙일 때에 그것이 정상적인 사내 판매액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내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과연 정상적인가 정상적이지 않은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사내 판매 아메바로부터 내가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사내 아메바로부터의 구입이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납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그 가격을 내가 수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 가격보다 대체 가격이 뭐냐? 외주화할 때의 경우보다 모든 조건이 좋으면 이 사내 판매액은 내가 수용할 수가 있는데 외부의 새로운 조건보다 비교했을 때 조건이 좋지 않으면은 사내 아메바로부터 이 판매액은 구입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메바 경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기업들은 내가 같은 회사 아니라고 해서 업무를 제대로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무조건 이제는 뭐 성과 있고 없고 그냥 업무를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사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제는 내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 부서가 요구하는 수준의 결과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상대 부서는 그것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내 매매 아메바, 사내 판매 아메바가 나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작은 사고가 아닌 이상은 그 서비스를 내가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허용가라는 전제하에서 이익을 감안해서 내가 최대로 구매를 허용할 수 있는 가격을 서로 협의해서 사내 매매할 때에 그 적정 이익률을 서로 보장해주고 서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내 매매 시스템에서의 적정 가격의 판단 여부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비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건비와 인건비 외에 회사가 나로 인해서 나에게 지출되어지는 따라다니는 속해 있는 속인비 이것이 인간관계비용이고 모든 조직은 이 인간관계비용 이상의 적정 이익을 올려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임금 저임금비라는 꿈의 직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메바 경영은 조금 전에 제가 사회에서 외주 가격보다 모든 면이 좋아질 때에 사내 매매를 우리가 허용한다고 했는데 아메바 경영은 독특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벗어난 원칙들 몇 가지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내 아메바보다 공급 조건이 더 좋은 어떤 서비스원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치면은 그 외부와 거래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 우리끼리 주고받아서 결과치를 만들어내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내부에 있는 부서의 서비스보다 외부에 있는 조직이 우리한테 갖다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결과치들이 더 좋은 조건일 때는 구매하든지 뭐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의 모든 기능들은 내부보다는 외부 조직과의 거래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사내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아메바의 부가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면은 외부와의 거래도 자연스럽게 허용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유는 무조건 회사 안에
같은 울타리에 있는 조직이라고 해서 일을 잘못해도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저절로 타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내부에 있는 조직이 업무를 주고받는데 더 이상 내부에 있는 조직에게 내가 서비스를 수행할 수가 없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밥그릇이 없어질 때, 없어진 밥그릇을 찾아오려면 외부와의 거래보다 나하고 거래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이다 라는 능력과 실력과 결과치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내와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영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내 매매 조직, 또 매출을 발전시키는 영업 부문, 수익 아메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대처해서 자율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를 단련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제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깁니다.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로 옮길 때에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겁니다. 작게 보면은 우리 회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회사 바깥으로 나갈 때 바깥에 있는 외부에서 외부에서 서비스 받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국가의 생산기지는 나가는데 회사 내에서의 서비스, 회사 내에서의 생산 조직을 외부로부터 못당한다. 이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아메바경에서는 외부에서의 거래 조건들을 자유스럽게 허용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 관점이나 회사적 관점,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허용하는데 반드시 개통을 밟아서 회사 내부의 결제 체계를 밟아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산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사내 매매를 할 때 협상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협상 가격은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발전시킨 총 자원원가에 내가 서비스하는 부서가 한 개 부서만 서비스한다 그러면 원가 배분이 100%입니다. 두 개 부서일 때는 두 개 부서에 서비스하는 비율대로 내가 원가 배분이 다 각기 적용됩니다. 그래서 총 자원원가에 수익 아메바에 대한 원가 배분율을 곱해서 이 만들어진 총 거래 원가의 적정 판매 이익인 추가 협상 비율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 총 자원원가 곱하기 각각의 아메바에 대한 원가 배분율 곱하기 1 플러스 판매 이익인 추가 협상 비율을 더해서 최종적인 협상 가격이 결정되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도표로 설명드리면, 자, 사내 매매 아메바가 총 자원원가를 1억을 발생시킨다고 전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자원원가는 인간관계 비용 플러스 직접비 플러스 사내 구매비. 이 사내 구매비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만 이 일을 전개할 때는 사내 구매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다른 부서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나의 인간비, 나의 직접비를 플러스시키면은 총 자원원가는 인간비, 직접비, 다른 부서로부터 도움받은 사내 구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이 1억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각각의 수익 아메바에 대한 업무 공헌 비율, 이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 아메바에 내가 10%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럼 그 부서에는 10%만 파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다른 부서에 팔겠죠. 그럼 그 부서와 나와 사이에 이
협상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냐면은 내가 1억이라는 원가를 10%만 파니까 그 부서에 그러면 1억의 10%는 1,000만 원이 일단은 원가로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럼 이 원가에 적정 이익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 적정 이익은 추가비상 비율을 40%라고 가정하면은 이 1,000만 원의 40%니까 400만 원이겠죠. 1억의 40%가 아닙니다, 지금. 1,000만 원을 받아서 거래를 시켜야 되는데 이건 원가니까 이익을 붙여야 되는데 이익은 40%를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40%는 400만 원. 그래서 최종적인 판매 가격 1,400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1,400만 원은 내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내 구매한 바로부터 나한테 이 1,400만 원이라는 돈을 구매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내 아메바들한테 90%의 나머지 원가 배분율은 서로 업무에 공헌한 비율에 따라서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이제 거래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